리얼스프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이가 간다의 리얼스프 어쩌다 스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요 바로 사고교육 선행의 진실의 진실과 거짓입니다. 네. 여러분들 선행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실 건데요. 지금도 선행교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행은 진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 리얼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선행교육은 진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죠. 네네. 선행교육을 사실 여러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선행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민하실 텐데요. 선행교육은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네네. 아이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네네. 아이마다 다를까요? 네. 선행교육을 필요로 한 친구들, 그리고 선행교육이 맞는 친구들이 따로 있고요. 선행교육을 해서 오히려 독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선행교육을 시켰을 때 그 과목에 대해서 훨씬 거부감이 느껴지고 또 더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나중에 그 과목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혹시 실제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었나요? 네,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미리부터 공부를 좀 시켜서 또 진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점쯤에서 선행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특히 선행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네, 그 수학을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 3학년 될 때까지 선행교육을 시켜서 3학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수학까지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너무나 그 공부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버겁게 느끼고 어렵게 느껴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뚝 떨어져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몇 년 동안 선행교육을 뚝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친구는요 6학년 때 돼서야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그때서야 이제 조금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시작해서요 아이가 마음이 열렸을 때 공부에만 열렸을 때 시작해서 그 친구는 사실 실제적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전에 이런 스토리가 이제 몰랐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는 친구였고 수업을 들었을 때 너무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행교육을 시작한 것은 초반에 아주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진짜 놀았대요. 무조건 놀았대요. 놀다가 어느 순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하겠니? 했을 때 본인이 하겠다. 목표가 생겼다. 해서 그때부터 본인이 과학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해냈는데요. 사실은 그런 친구가 많진 않죠. 왜냐면 늦게 시작했지만 엄청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그걸 이룰 수 있거든요. 그 친구는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 나와서 전국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죠. 영재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원래 나사에 가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그때는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를 처음 봤어요. 네, 남학생이었고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 학생 자체가 되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네. 원래부터 물론 잘 갈 수 있는 친구였는데 조금 오버페이스가 되어서 약간 조금 더 가해져서 지나치다 보니까 독일에서 오히려 탈진했던 경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친구는 잘할 수 있었던 친구 같았는데 좀 안 놔두면 놀기만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생각하는 게 선행이 어느 정도 맞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네, 선행은요, 모든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데요.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그 친구는요, 일단 먼저 처음부터 아이와 함께 그거 선택하기에 앞서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머니가 관찰했을 때는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뭔가 시키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집어넣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를 넣으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2개 넣고 3개 넣고 싶어지죠. 근데 아이는 엄마에게 너무 잘 보기 싶고 엄마 칭찬하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하니까 그 모습에 빠져서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아이가 정말 그것을 원해서 잘하는지 그리고 엄마가 시켜서 그냥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요. 시키면서도 아이가 그걸 진짜 제대로 즐겁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들 양육한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어떤 그 바라는 아이들 목표로 하는 바라는 그 꿈과 아이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진짜 그 나이 그 또래 그만큼의 그 꿈을 아직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 아이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아이가 그것을 즐겁게 정말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엄마한테 좋아하니까, 엄마가 잘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좋아하는지 봐야 돼요. 왜냐면 실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엄마가 막 구워줬는데 나중에 사춘기 때 접어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잘해서 정말 다른 사람 주변 사람 물어봐도, 무슨 검사를 해봐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거의 천재에 가까운 아이여가지고 정말 어머니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기대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사춘기 때 돼서 아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정말 그걸 원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엄마를 위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는요, 좀 방황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아이가 원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꿈을 찾고 있어요. 늦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그 친구는 고등학생 이제 2학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아이가 또 지혜롭고 엄마도 지혜롭기 때문에 분명 그 방황의 시기를 잘 거쳐서 분명히 좋은 길로 갈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공부를 할 때는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어주는 것보다는 아이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가 즐겁게 공부하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쉬운 걸 공부하고 있어도 그 공부를 너무 재밌어 한다면 받쳐주고요. 쉬운 거라고 하는데 너무 지루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난이도 높였는데 너무 즐거워서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면서 아이가 더 붙드는 거죠. 제발 그 문제 이제 안 풀어도 되니까 좀 쉬어 라고 해도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열정을 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키셔야죠. 네, 그래서 아이와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네. 이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라고 판단할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안 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쯤에 이제 선행을 딱 시작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요즘에는 한글을 빨리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책도 빨리 읽게 되고 글도 읽게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고 호기심이 하는 것들을 접해주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선행교육을 먼저 접해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들, 뭐 책도 읽혀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있을 거죠. 영화도 좋은 영화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뭔가 잠재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뭔가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뭐가 좋아, 이거 재밌더라, 이거 원해요 라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또는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더 즐겁고 하고 재밌어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거야. 그리고 아이가 먼저 재밌어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호기심이 생길 거잖아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따라서 함께 찾아가 준다면 그 아이도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는요, 아이가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읽기 전에는 분명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을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들이 아마 시키실 겁니다.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거를 미리 기본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것 또한 아이들과 한번 도전해보세요. 해보시고 이 아이가 재밌어 하는지 즐거워하는지를 보시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와 다른 친구와 뭐 뒤처지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먼저 그냥 선뜻 아이가 기뻐하지 않지만 일단 먼저 들이미시는 거죠. 그것보다는 진정하게 아이의 기쁨을 원하시고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원하신다면 그 아이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그 아이가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나 또 즐거운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더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비교의식보다는 그 아이에 초점 맞춰서 그 아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학년을 따라가면서 아이가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게 나간다면 그것조차가 이미 선행을 많이 한 친구보다도 훨씬 아이는 값어치 있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은 공부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라든지 부담감 때문에 결국 흥미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진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에너지 써야 될 때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무조건 하지 마라도 아니고 또 선행을 안 하는 게 맞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에 맞춰가서 눈높이에 맞춰서 해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주도성이 커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고를 가고 싶다, 뭐 영재학을 가고 싶다, 나는 어떤 목적의 학교를 뭐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에 대한 하고 싶은 생겼을 때 그때 그러면 여길 가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해서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을 때 필요하구나 알게 인식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제가 편하게 하세요. 이제 나머지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네네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엄마가 그냥 요즘에는 없겠지만 뭐 속셈하면 속셈학원 가라, 태권도 학원을 가라, 뭐 태권도 7년 동안 배워서 싸움도 못하고 네. 맨날 뭐하고 속셈학원 가서 도대체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알고 봤더니 말을 잘하니까 저는 운변학원을 다녔어야 됐던 거였는데 예,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이제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아이한테 맞춰지는 수업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하게 무조건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원하는 즐거워하는 수업을 딱 찾아서 그 아이의 그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걸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스프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맞나요?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정말 어쩌다 스프님 어쩌다 스프가 되셨죠? 네. 지금 갑자기 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아니 저 어쩌다 지금- 스프님 어쩌다 스프님이 되셨어요. 네. 소개할 타이밍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네. 뜬금없이 어쩌다가 스프가 됐고요.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뜬금 스프 할까 어쩌다 스프 할까 그걸 고민했습니다. 예, 정말로 어쩌다가 왔어요. 어쩌다가 지금 저랑 이렇게 어디서 교육을 하는 데서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셨다가 괜찮으신 것 같다 오라고 해가지고서 네 오케이 해서 어쩌다 왔고요. 어쩌다 왔더니 다음 주에 어쩌다 유튜브 하세요. 그래서 어쩌다 유튜브 하게 되었고 지금 저는 준비 안 된 상태로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 어쩌다 스프님은 어쩜 이렇게 너무 잘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만났는데 너무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뭔가 같이 대화 나누고 뭔가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초대했는데 어쩜 너무 잘한다 어쩌다 스프님. 감사합니다. 리얼 네. 스프님. 네. 진짜 리얼한 거였죠? 예. 리얼하죠. 네. 네네. 여러분한테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리얼 좋아 리얼 스프 TV 좋아